이제는 하다하다가 공산당이 좋아요까지 나왔습니다. 광화문에서 한복판에서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됐는데 저는 김정은의 열혈 팬입니다. 저는 공산당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가 어제 조직이 됐어요. 백두칭송위원회부터 시작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 비온 뒤 대나무 순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위인맞이 환영단. 한 회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광화문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발언을 했고 이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의 단장이라는 한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회담 통해서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고 결단력 있고 배짱 좋고 실력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나이를 떠나서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소윤 기자, 이제는 하다하다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일컫는 환영단까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네, 어제 그 단체의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20대에서 30대가 주축이었습니다. 네. 그 위인맞이 환영단의 단장인 김수근 씨 SNS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네. 이 SNS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난 7일에 그 창단을 했다고 출범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백두칭송위원회 기억하시나요? 예. 이 백두칭송위원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에 오는 것을 환영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단체인데요. 그 단체와 이 게시물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백두칭송위원회의 주축인 그 한국대학생 진보연합과도 게시물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었고요. 예. 해시태그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것도 백두칭송이랑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김수근 씨가 주장했던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한 내용의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SNS에 밝힌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 환영 지하철 광고 추진, 자기 집과 동네에 김정은 환영 현수막 걸기. 네,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 현충일에 태극기 거는지 한번 궁금해요. 집과 동네에 김정은 위원장님 뜨겁게 환영합니다. 현수막 걸기 운동을 하면서 현충일에 태극기 거는지 정말 궁금한데 변함훈 변호사님, 저희 백두칭송위원회의 활동도 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의 여러 팬을 모집합니다. 현수막을 각각 가가호고마다 좀 걸자. 위인맞이 환영단의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백두 혈통을 칭송한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선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칭송하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장대로 하면 문제를 삼기는 힘들겠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나가서 위인맞이 환영단까지 가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행법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명백히 있고 또 찬양고무죄라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최근 5년간 찬양고무죄로 입건된 수가 126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정부에서도 이제 단순히 그냥 이걸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민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김정은은 분명히 우리가 대화와 협상의 대상인 거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어떤 위인으로 칭송하거나 그 사람의 지도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오나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다. 아직까지 비핵화는 전혀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의 실마리와 돌파구가 마련됐다 뿐이지 아직까지도 어제 이루어진 것은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김정은을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순한 대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런 사람들의 행동이 일반 국민들에게 정말 북한과 뭔가 엄청난 계기가 있다라고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올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나라 망하겠다. 예. 역시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라는 분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종을 울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위인맞이 환영단의 발언에 대해서 활빈단이라는 단체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꾼의 반응도 저희들이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활빈단이라는 보수 성향의 단체는 공산당이 좋다면 북한으로 가라. 김정은의 찬양 기쁨조다. 평양 가서 살거라. 이게 나라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어서 가거라. 공산당의 나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다니 섬뜩하다.
엄격한 법적 조처를 해야 할 단계가 온 것 같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 누리며 배부르고 등 따시니 저런 소리 한다. 다양한 비판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백두칭송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수 있겠거니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위인으로 칭송하거나 공산당이 좋다라는 발언은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이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존치를 해야 되는지, 과거의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서 일부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혼란으로 빠질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네요. 유엔에서 지난 15일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벌써 매년 14년째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장일치의 형태로서 이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항상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가 나서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지도체제 내에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이 국가, 우리는 이제 헌법상으로 국가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반국가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굉장히 오묘한 형태로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지도력 있고 결단력 있고 이런 방식으로서 다양한 평가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만 혹시나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러한 정치인들의 발언 때문에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에도 왜곡된 현상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 모두가 북한에 대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진정한 위대한 인물이다. 이 위인맞이 환영단의 발언이었는데 위인맞이 환영단의 발언이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던 또 다른 뉴스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면 민노총도 이런 북한 지령문이 다수 발견됐다. 그래서 최근에요, 이 국가 보시면 민노총도 이런 북한 지령 이 석 지사장이 했다. 기억되돌아 보시면 민노총도 이런 북한 지령문이 다수 발견됐다. 그래서 최근에요, 이 국가보안법